한산한 아침 버스 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군복 입은 여성.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조폭들, 승객들 하나하나를 위협하더니 결국 한 노인에게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때 버스 맨 뒤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단 한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조폭들의 야, 여군들 밤에는 뭐해? 군대에서 외로우면 우리가 놀아줄 수 있는데? 군복 입은 것도 섹시하네.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들 많을 텐데? 라며 조롱한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헌병 특임대가 긴급 출동하고 조폭 전원이 현행범 체포된 그날의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서울 시내버스 341번이 한강대교를 천천히 건너가며 도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맨 뒤 좌석에 앉은 여성이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군복 위로 햇빛이 스며들어 어깨에 계급장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주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흘러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버스 안은 평온했습니다. 출근 러시아워가 끝난 시간대라 승객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과 몇 명의 대학생들 뿐이었죠. 앞쪽 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검은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잠시 졸고 계시고 중간쯤 자리에 대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두꺼운 전공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는 라디오 볼륨을 낮춰놓은 채 차선 변경도 부드럽게 하며 안전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주하는 손목시계를 살짝 확인했어요. 오늘 오후 예정된 중요한 회의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의 복잡함보다는 버스 창가 자리가 훨씬 편안하고 생각하기 좋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주하는 이런 고요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었어요. 버스가 신촌 방향으로 접어들자 도로 위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만큼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승객 중 한 명인 78세 김우만 할아버지가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퇴역 해병대 출신인 그는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다음 정류장은 신촌역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신촌 정류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정류장 앞에는 4명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외모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정류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 안 승객들은 아직 그들이 곧 탑승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주하는 여전히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 평화로운 아침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이 조용한 공간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뀔 거라는 걸 그녀도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거친 목소리들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야, 빨리 올라와. 뒤로 가자, 뒤로. 야, 시원하다. 에어컨 빵빵하네. 4명의 남자가 우르르 계단을 밟고 올라왔어요. 맨 앞에 신철우는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낸 채 검은 나시를 입고 있었습니다. 굵은 금목걸이와 번쩍이는 시계가 그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어요. 뒤따라 올라온 이성재, 노영석, 곽태진 역시 비슷한 차림새로 버스 안을 훑어보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우, 이 버스 왜 이렇게 조용해? 신철우가 큰 소리로 말하자 버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됐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더 꽉 끌어안았고 대학생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어요. 야, 학생,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이성재가 책을 읽던 대학생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조폭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곽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 이거 재밌는데? 시민들 반응 좀 봐봐. 노영석은 창가에 앉은 할머니 옆으로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하품을 했어요. 아휴, 피곤해 죽겠네. 할머니,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무서워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신철우의 시선이 창가에 바르게 앉아있는 김우만에게 머물렀습니다. 78세의 노인이지만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자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저기 할아버지 좀 봐. 자세가 왜 저래? 신철우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군인 출신인가 보네. 이성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철우는 김우만 앞으로 걸어가 일부러 어깨를 툭툭 쳤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계세요? 편하게 좀 계시지.
김우만은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철우가 계속해서 어깨를 치고 옛날 군대가 그립나? 지금은 편하게 사는 세상인데라며 조롱하자 참을 수 없었어요. 공공장소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우만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폭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고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철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김우만을 노려봤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신철우가 김우만의 어깨를 더 세게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맨 뒤쪽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주아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군화가 버스 바닥을 밟는 묵직한 소리가 조용한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버스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어요. 조폭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주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통로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단정한 군복 차림의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어깨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신철우의 손이 김우만의 어깨에 닿기 직전 이주아의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조폭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여자? 곽태진이 작게 속삭였지만 이주아는 아무 반응 없이 계속 걸어왔어요. 이주아가 신철우와 김우만 사이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신철우의 손목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주아에게 고정됐습니다. 신철우가 이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군복을 입긴 했지만 여성이고 자신들보다 작은 체구였거든요. 이주아는 김우만을 잠깐 바라본 후 신철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낮고 차분하지만 버스 앞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단 5글자였지만 버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폭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다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신철우는 코웃음을 치며 이주아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김우만은 이주아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같은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주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신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조폭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압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신철우가 이주아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본 후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그만하라고. 이성재가 옆에서 거들며 낄낄거렸어요. 야, 형. 여군이 우리한테 명령하네. 여자가 군복 입으니까 뭔가 대단한 줄 아나. 노영석도 합세했습니다. 신철우는 이주아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누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주아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신철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랑도. 이성재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인 누나, 몸매 괜찮네. 운동 많이 해? 곽태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며 끼어들었어요. 야, 여군들 밤에는 뭐해? 군대에서 외로우면 우리가 놀아줄 수 있는데. 노영석이 거들었습니다. 군복 입은 것도 섹시하네.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들 많을 텐데. 신철우가 이주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어때, 예쁜 누나? 군대 월급으로는 재미없을 텐데 우리가 용돈도 줄게.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이주아의 볼을 톡톡 건드렸어요. 이렇게 이쁜데 왜 그렇게 딱딱해? 우리랑 술 한잔하자. 이성재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군 중에 이렇게 이쁜 애 처음 봤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가 고급진데 데려가 줄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철우의 손가락이 이주아의 뺨에서 목 쪽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이주아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녀는 신철우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며 아래로 눌렀습니다. 신철우가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아! 신철우의 비명이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이 놀라서 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분노한 표정으로 조폭들을 노려봤고 대학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주아는 신철우의 손목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입니다. 버스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폭들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철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이주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사단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주아가 차분하게 반복했어요. 이성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 그게 뭔데? 노영석이 신철우를 도우려 다가오자 이주아가 시선을 돌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노영석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주아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김우만이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주아는 신철우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신철우는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성희롱과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주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철우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여성에게 제압당한 상황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신철우가 손목을 문지르며 일어나자 이성재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형, 사단장이래, 사단장. 노영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사단장이면 내가 국방부 장관이다. 곽태진도 스마트폰을 들고 비웃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 개그네. 여자가 사단장? 그럼 나는 대통령이야. 신철우는 자존심이 상한 채로 이주아를 노려봤어요. 야, 진짜 사단장이야? 증명해봐. 이주아는 침착하게 군복 주머니에서 군용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특수 단말기였어요. 승객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반 핸드폰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는 모양새였거든요. 이주아가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헌병 특임대장 이정수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주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입니다. 현재 위치 송신하겠습니다. 예, 사단장님. 전화 너머로 즉시 대답이 들려왔어요.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주아가 계속 말했어요. 현장 상황 송신 완료. 민간인 폭행 및 군인 모독, 성희롱 건입니다. 즉시 출동 요망. 알겠습니다. 10분 내 현장 도착하겠습니다. 이정수의 대답이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주아가 전화를 끊자 버스 안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헉, 진짜 사단장인가?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학생도 놀란 표정으로 이주아를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 신철우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야, 연기하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 전화한 거 아니고. 이성재가 거들었어요. 맞아. 그냥 군인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곽태진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헌병 특임대가 뭐야? 노영석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형, 진짜 군인이면 어떡해? 이주아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분 후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호만이 자리에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군인답습니다. 버스 기사도 백미러로 이주아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사단장이라면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신철우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당황해했어요. 야, 진짜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이성재가 아직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곽태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검색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주아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승객 중 한 명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주아는 시계를 확인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8분 만에 오네요. 평소보다 빠른 편입니다. 이주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조폭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신철우가 초조해하며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진짜 군대에서 오는 거 아니야?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면서 그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곽태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헌병 특임대를 검색해보다가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들, 이거 진짜 있어. 헌병 특임대는 군 내부 범죄나 민간인 대상 군인 관련 사건을 담당한대. 노영석이 창밖을 보며 멀리 다가오는 차량들을 확인했어요. 경찰차와는 확연히 다른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신철우가 갑자기 이주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년아. 우리 망치려고.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상황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이주아는 침착하게 신철우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철우를 바닥에 엎어뜨렸어요. 이주아의 움직임은 마치 수년간 단련된 무술가일 것 같았습니다. 폭행 시도도 추가되네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하자 나머지 조폭들이 주저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거 진짜야? 정말 사단장이신 거야? 김호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단장님 같은 군인으로서 이주아의 당당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주아도 정중하게 경례로 답례했어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동료애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버스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창밖으로 검은색 군용 차량 세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대학생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와, 진짜 군대에서 왔다. 완전 영화 같아요. 조폭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형, 우리 어떡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주하는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정차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그때 버스 기사의 무전기에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341번 버스,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해주세요. 헌병대 공무 수행 중입니다. 버스 기사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안전한 곳을 찾아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철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완전히 체념한 얼굴이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버스가 정류장 옆 안전한 곳에 정차하자마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헌병 차량 3대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전투복을 입은 헌병들이 신속하게 내려왔어요. 헌병 특임대장 이정수가 맨 앞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버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도 있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이정수가 계단을 올라와 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주아를 발견한 그는 즉시 경례를 했어요. 사단장님, 헌병 특임대장 이정수입니다. 이주아가 경례로 답례하며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범 4명입니다. 민간인 폭행,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군인 모독 및 폭행 시도까지 확인됐어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폭 4명을 둘러쌌어요. 신철우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헌병이 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성재, 노영석, 곽태진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손뼉을 쳤고 대학생도 감탄하며 박수에 동참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버스 기사도 백미러를 통해 이주아를 바라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은 아니었지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김호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군인이 아직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주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인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이정수가 조폭들을 차 밖으로 인도하며 이주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들은 본부로 이송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아가 간단히 답했어요. 헌병들이 조폭 4명을 군용차에 태우고 있는 동안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곽태진이 찍었던 영상과 함께 이 사건은 곧 SNS를 통해 퍼져나갈 예정이었어요. 이주아는 다시 맨 뒤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잔잔해지면서 차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김호만이 이주아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만난 이 젊은 사단장 덕분에 군인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대학생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헌병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SNS에는 벌써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군인이다. 우리나라 여군 자랑스럽다. 사이다. 그 자체 같은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주아는 여전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오늘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였거든요. 버스 안은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승객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목격한 진짜 군인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겨울날 충청남도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대기실에 신철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입영 통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7기계 화보병 사단이라 신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왠지 낯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성재와 노영석도 같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사건 이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입소 절차를 마치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한 첫날 대강당에서 사단장 훈시가 있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신병들이 줄을 맞춰 강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교육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군복을 입은 여성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어요. 신철우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자 신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신병 여러분, 제7기계 화보병 사단장 이주아 준장입니다. 이주아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신철우는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6개월 전 버스에서 만났던 그 여군 사단장이었거든요. 이성재와 노영석도 신철우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주아가 단상에서 신병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을 앞으로 2년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철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주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군대는 여러분이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여기서는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국군이 될 것입니다. 이주아의 말이 끝나자 교육대장이 외쳤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신철우도 어쩔 수 없이 경례 자세를 취해야 했어요. 훈시가 끝나고 신병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철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매일 그 사단장을 보며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거든요. 이성재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우리 진짜 끝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이주아 사단장의 지휘 아래에서 말이에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군인이란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주아 사단장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철우 같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년 후에 말이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